자, 이번 지문은 현대 인식론이랑 이런 실용주의적 관점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인 지문이었죠. 먼저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이 안에서 이제 비트겐슈타인과 콰인의 이론이 어떻게 결합되어 로티의 이론으로 이어지게 되었는지를 잡아주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이론, 두 가지의 사상을 비교, 구분, 대조하면서 글이 전개되는 방식의 경우에는 결국에 같은 내용, 그러니까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것을 지칭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같은 말 찾기 게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편적 이성, 자율주체 인간, 진리, 그래서 명확히 확정 가능, 그래서 논리적으로 해명 가능한 것, 얘네들이 다 같은 얘기인 거잖아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모든 진리나 모든 명제 안에 어떤 객관성을 담보로 하고 있는 거짓일 수 없는, 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진리가 토대 하에, 기반 하에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자율적 주체인 인간이 이성을 통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 그걸 분석 철학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실 다 지금 같은 말인 거거든요. 이런 같은 말 찾기 게임, 치환 게임이죠. 그리고 패러프레이징 게임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해줘야만 글이 난잡해지지 않고요. 아주 선명한 기준 하에 동그라미는 동그라미, 세모는 세모, 이렇게 두 가지로 명확한 기준 하에 구분해서 나눠서 글을 읽어줄 수 있게 됩니다. 이것만 제대로 할 줄 알면 사실 지문도 잘 뚫리고 문제도 쉽게 해결이 되는 그런 지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와 실용주의가 같은 입장이구나. 근데 물론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에는 이 두 개가 지금 비교대조 구분되고 있다는 거 잡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뒤에 2문단, 3문단을 쭉 읽어보면 자유주의와 실용주의는 누가 봐도 진리, 확정, 보편적, 논리적 이런 것과 거리가 멀구나,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보았구나 라는 걸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인문 지문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상식을 갖고 있는, 혹은 센스를 갖고 있는 학생은 1문단에서도 이미 그 부분을 잡아줄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실용주의라고 하는 건 결국에 명확한, 객관적인, 보편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고 그냥 상황에 따라 좀 상대주의적으로 이 당시에, 이 시대에, 이 문화에, 이 배경에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다면 그건 실용성을 다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진리가 될 수 있어 라고 보는 입장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이런 세모와 거꾸로 세모가 비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배경 지식으로 좀 가져가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문지문을 읽을 때 이 비교군을 중심으로 대조되는 논리가 전개되는 글을 많이 만나보게 될 거거든요.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하나의 또 지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자유주의와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애와 콰인이라고 하는 애의 언어게임론, 그 다음에 전체론을 설명하고 있는 구간이었죠. 그래서 규칙은 이제 거꾸로 세모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명한 거, 요거는 말하자면 요 세모인 거잖아요. 근데 자명하다고 여겨지는 지식도 결국 기존에 합의된 언어게임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거 없어라고 보겠죠. 그죠? 계속 이 문단도 1문단을 끌어서 읽어주셨어야 이게 왜 비트겐슈타인은 X라고 볼 수 없는 것인지, 왜 확정될 수 없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갔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실제할 수 없겠죠. 필연적인 건 반드시 그렇다는 거니까 그런 진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개연성 정도만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합의된 거에 불과하고 상호작용의 결과물에 불과하다. 그게 규칙이라고 하는 단어로 비트겐슈타인은 설명을 했죠. 콰인 역시 명제들이 독립적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 명제 하나는 독립적으로 진실이야,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 명제는 서로 입증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순환 구조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상호 의존적인 맥락을 갖게 되죠. 하나의 명제 자체가 무조건 진리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으로 실제하는 진리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은 일어날 수 없고, 하나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전체의 체계 속에서 서로 상호 의존되는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순환 구조를 물고 물리는, 맺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진리는 존재할 수 없고 상대적인 걸 수밖에 없고 궁극적인 거 존재할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단을 읽어낼 수 있었으셔야 하겠습니다. 발음이 왜 꼬이죠? 그래서 3문단에서는 이제 로티가 그 비트겐슈타인과 콰인을 둘 다 수용을 하면서 뭐가 아닙니까? 거울이 아니고 확실한 표상 이런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기초 없고요. 토대주의 그래서 있을 수 없고요. 고정된 실제 없을 수 없고 뭐에 불과해요? 사회적 합의에 불과하므로 실용적 가치가 중요한 해석학적 접근으로 로티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용성은 전체론적 특성, 바로 이 전체론적 특성이 콰인이 얘기했던 요 맥락하고 연결이 되죠.
담론들 간의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A, B, C는 결국에 참조하는 과정에서 상호 이해를 수반하는 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합리적이라며 배제되었던 담론들, 이거는 말하자면 위에 있었던 요 분석 철학, 그리고 현대 인식론에서 비합리적이라고 배제됐던 담론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복권되는 효과가 있고요. 네. 두 번째 효과는 그래서 서로 다른 담론들 간 대화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적으로, 그렇죠. 필연적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절대적 토대 없고요. 과정을 그래서 추적하는 게 중요하고 단일 기준 합리성 이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한계와 의를 설명해주고 있는 문단이었습니다. 도덕적 상대주의. 여러분 혹시 통합사회 같은 데에서 배우셨나요? 극단적 상대주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대주의를 너무 극단적으로 인정하게 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선악은 없어. 이런 게 상대주의인 거잖아요. 그 맥락이나 배경이나 어떤 사회문화적 관습에 따라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인정해주는 게 상대주의잖아요.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예를 들면 명예살인 같은 거. 그죠? 삼촌이나 아빠가 자기 딸, 자기 조카를 남자랑 연애했다고 죽여버리고 이런 누가 봐도 인권에 반하는 그런 행동들까지도 상대주의라고 하는 극단적인 어떤 논리 안에서 인정해버려야 되는 모순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런 비판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현대와 굉장히 부합하고 그래서 세계화 시대나 그런 때에 협력을 위한 이론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1번 문제도 뭐가 틀렸습니까? 궁극적 토대, 로티는 이런 게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비트겐슈타인이랑 콰인도 마찬가지고요. 로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까지는 맞지만 추적하는 거 뭐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 형성된 거에 불과하다고 보았지 궁극적인 것이 존재한다. 본질적인 것, 필연적인 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2번도 선생님이 다 그 같은 말 찾기 게임 뭐가 X인지를 정확하게 찝어왔습니다. 실제성 있을 수 없죠. 네, 로티는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철학의 토대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죠. 네, 진리 이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사회적 합의인 규칙에 불과하다라고 봤던 거였죠. 진리 있을 수 없고요.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이고요. 상호관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XO만 제대로 읽어줄 수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예요. 가에서 보면 엄밀하게 검증 가능하다 이랬거든요. 보편적 이성을 통해서 이런 진리를 검증 가능하다고 보았다면 당연히 로티는 이런 것들을 비판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죠. 객관적 타당성 이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에 명제의 객관적 타당성을 탐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로티는 얘기할 수가 없죠.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죠? 그래서 실제하는 건 아니다 비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토대가 존재할 수 없는데 어떻게 원자 명제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 존재할 수 없다라고 당연히 보겠죠. 그 다음에 네, 순환관계의 모순 빠질 수밖에 없다고 보겠죠. 그 다음에 필연적이지 않으므로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해. 합리성에 대한 탐구 이런 거 안 중요해 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같은 말 찾기 게임이 반복되는 것을 이런 양상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대의 확실성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진리 있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 비합리적 이런 것들은 뭐였어요? 분석 철학에서 규정했던 이거는 보편적인 어떤 이성에 의해 의거한 진리에 가까운 거 이런 거는 아니야 이렇게 분석 철학에서 봤지만 이 로티의 사상에 따르면 얘네들이 복권된다 권리를 회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었죠. 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였고 그 다음에 마음의 상태를 명제로서 정밀하게 기술할 수 있다. 이거 거울 효과인가 거울 이론인가 역시 분석 철학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었죠. 이렇게 어떤 기준에 의해 얘와 얘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비교 대조가 가능하냐. 그래서 같은 말들 다 묶어줘 했을 때 필연적인 것과 우연적인 것 얘네들을 비교 구분하면서 읽어줄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인 지문이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까지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